5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 성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주택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장 막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반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에서의 부양 정책 기대감에다 미국 주택지표 호조 등이 어우러지며 주요 지수는 1%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전망치를 4%로 각각 내놨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 경영진이 글로벌 특허 소송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첫 공식 협상에 돌입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열리게 될 EU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유럽 주요국 증시가 1% 이상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또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한 이후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정책들이 다뤄질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인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시켜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도 막강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수고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어깨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가 다행스럽게도 5일선 위에서는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강세가 보였는데 또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도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선물을 보기 전에요. 네. 어제는 그 외국인과 개인 기관들의 그 매도 매수 공방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을 먼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외국 기관들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삼성 SDI도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외국인 매도를 하고 있고요. LG화 외국인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기아차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외국인 매도, 포스코 외국인 매수, 현대차 외국인 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코스피 10개 종목을 보면 언뜻 보면 안 보입니다. 20개 종목을 한번 보면 하이닉스 외국인 계속 매도이고 KB금융 매도, SK텔레콤 매수, SK이노베이션 매도, 한국전력 매도, 삼성물산 매수, LG전자 매수, NHN 매수, KTNG 매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언뜻 보면 보이지만 안 보일 것 같지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금융 매수하고 전기전자만 매수하고 나머지 전자 그러니까 산업 관련 주식, 산업 중에 제조업 관련 주식들은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중공업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매도를 칩니다. 그 중에 그 산업 중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 철강 부분에는 워낙 낙폭이 과도하니까 매수를 소량을 하지만 그러니까 금융하고 내수 종목 그러니까 전기전자 그러니까 그 전기전자와 내수 관련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한국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도 외국인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걸 이제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도하는 부분,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다발로 매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수 부분 주식, 그 내수 부분 주식이 전형적으로 이제 저퍼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내수 부분 이제 신세계 같은 주식들이 폭발하는 장세를 보였다. 쌍그리 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퍼 종목 쪽으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삼성전자 계속 밀어붙여 제가 볼 때는 저퍼 관련 주식들을
특히 약세장 이제 초반에 이제 저포장 종목이 나오거든요. 저포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장은 일단 오일이평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죠.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하락폭에 일단 25%까지는 어쨌든 간 반등할 것이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하락폭에 38%를 반등하지만 그 반등 자체가 N자형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N자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동평은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1일평이 상승하는 죽음의 포 장자체가 반등 국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큰 변곡 자체가 지금 오늘 이제 49일인데, 내일 모레 변곡이 크게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인데, 저는 뭐 상승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장 자체가 일단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과 선행스팬 2의 브레이크가 있지만, 전환선과 선행스팬 1의 브레이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조금 브레이크가 확실한 브레이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변곡날이 기었고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이 변곡날인데 오늘 변곡 주가가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주가가 오늘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가가 자체가 이번에 이제 반등 국면이 어쨌든 간 1900 언저리까지는 장은 반등을 한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돼. 그 대신 제가 여러분께서 어제 스탠드런을 치고 빠지는 그런 분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이제 랭코 차트 전에 보였는데요. 랭코 차트는 아직까지 주가의 반등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기 차트는 확실히 가기 차트가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가기 차트는 지금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뜯는 모양이 보입니다. 보통 이 꼬리가 두 개면은 브레이크가 뜯는 가기 차트는 아직까지 뭐 랭코 차트는 상승전환 하락전환 단순 이분법이 있지만 가기 차트는 강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기 차트로 봤을 때는 주가는 5분에 1800이 언저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고 있고요. 스윙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일단은 이번에 1800 살짝 깬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반등이 굉장히 힘든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PMF 차트는 이미 상승 전환을 했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PMF 차트로 봐서는 상승 전환인데 PMF 차트의 매물대가 굉장히 1850대의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두시면서 제가 볼 때 일단 주가는 서서히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플로우 차트로 봐서는 주가의 반등 자체가 강력한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플로우 차트 바닥에서 워낙 강한 꼬리를 보였기 때문에 바닥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1800 이하 가면 강력한 매수를 기회를 잡니다. 1800 이하는 제가 볼 때 가면 이제는 강력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어제 이제 장이 굉장히 강세 모양을 보이는데 제가 어제 고점에 이제 삼성전자가 전차 주식을 파세요라고 아침에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금융주 쪽으로 한번 보러 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아직도 2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조 4천억 하여튼 이 2조 같으면 돈을 목숨 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요즘에는 글로벌 증시 중에 특히 일본과 한국 상해 증시, 중국 증시의 삼각 동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상해 증시, 일본 증시의 상승 패러다임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유가 금값이 빠졌습니다. 내골 경기는 일단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의 선물을 계속 보셔야 된다. 제가 어제 여러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 매물대가 나와야만이 주가가 끝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여러분 선물로 봐서는 235에서 245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 형성하면서 저점에 고점에 있는 이 매물이 줄어들 때까지는 주가가 확실한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차트 흐름을 봐도 1800선 초반이 1차적으로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어제 제가 네. 여러분한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수익률을 말하다 지난주 목요일 날 녹화했는 게 어제 이제 12시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녹화돼 보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삼성전자를 갖고 시황했는 거 내가 봐도 진짜 멋쟁이다. 청송초는 멋쟁이로 잘했다고 제가 자화자찬을 어제 커피를 한잔하면서 했습니다.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완전 조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여러분에서 25에서 이제 50 이런 부분에 나면은 주가가 25나 50, 75로 조정받으면 불안전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요 불안전 조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불안전 조정에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최종 조정 자체가 이제 완전 조정으로 일단 뭐 2차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완전 조정에서 이제 일단 브레이크를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완전 조정을 받았는데 완전 조정을 받자마자 반등 자체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워낙 강력해버렸죠. 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제 완전 조정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시황에 있죠. 20만 원 깰 거다 이렇게 이제 깨가지고 완전 조정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 자체가 방금 어제 고점이 삼성전자가 하락폭 방금 주가가 상승폭에 38%를 받았지만 지금 어제 하락폭에 38%를 받으면서 바로 어제 목표 가격을 달성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 달성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지금 그 60일 이평인 언저리인 이 127만 원 전후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신규 매수를 여러분께서 조금 피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금융주 쪽으로 지금 제가 굉장히 관심을 지금 여러분한테 두루시라 했는데 금융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일 이제 1등으로 금융주들이 갔는데 예, 금융업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장자체 금융이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스토키스틱을 했는데 스토키스틱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토키스틱이 이제 일단 들고 나오는데 금융업 중에 이제 일반 금융 통폐합주를 봤을 때 금융업은 여기엔드 솔드 하면서 이제 헤드앤 솔드 하면서 여기엔드 앤 솔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부분으로 봐서도 저기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금융주들이 배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그 낙폭이 과대합니다. 과대하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종목들이 낙폭 과대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이나 부실채권이 우리나라가 다른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나 이제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이제 낙폭이 굉장히 과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한진해운이 어제 일반 그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제 많이 떴습니다. 롯데쇼핑, 오리온, 하나, 두산인프라, 효성, 엔젤투자 떴는데 특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이제 일본 선사를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떴는데 제가 볼 때는 TDI 지수가 지금 안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운 주식은 단타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큰 그늘 아래 비를 맞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삼성, 현대, LG 그룹에서 특히 삼성이란 그 메이커에서 실적을 너무 지금 특히 실적을 너무 떠지지 마시고 삼성이란 굴레에서 사실 어려우면 내부자 거래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룹들 자체가 내부자 거래로 크는 그룹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그룹 중에는 삼성그룹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부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코스닥 종목이 어제도 급등하니까 본정신이 아닌 분들이 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면 오늘부터 상승하면 직계형에 걸리는 그런 모양을 강력한 직계형의 거래량 모이기 때문에 그러다 코스닥 같은 내가 누참을 했지만
60일, 120일 테드 크로스가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스닥은 반등하면 지금 코스피 우량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 종목을 코스피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코스피에 비해서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는데 단기 반등 주고 주가 급락 2차 하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뜻 보면 2차 하락이 종결 하락으로 갔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하락이 있는 거의 마른 목골 이제 그러니까 페넌트형 하락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자체가 지금 캔들 자체가 음봉이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어떻게 기회화되면 우리가 팔아가지고 개인들을 물먹이다는 이 생각밖에 기관들이 없고 최근에 제가 펀더멘트 친구들 만나도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코스닥은 버린 자식이다. 태생부터 영양가 없는 전 정권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코스닥 그래프가 페넌트형으로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더 나쁘고요. 아예 주가는 빠질 것 같으면 화끈하게 이번에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코스피에 여러분 우량주에 담그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일단 짧게 치고 빠지면서 단무지 정신을 해야 된다.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우량 주식은 33개월 정도 기다리면 은행 이자를 다 줍니다. 아무리 주가가 높게 서도 상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꾹 참으시고 주식은 미약이다. 여러분 여기서 손절면서 해가지고 몸부림치면 올가미처럼 여러분들 더 쫙쫙쫙쫙 꼬이니까 여러분 1등 방송 미모가 출중한 우리 박미라 앵커님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교양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교양 좀 높아졌죠? 예, 어쩐지 오늘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회수도 했는데 오늘 영상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아쉽습니다. 내일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성총무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센걸 이순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잘 나가다가 마감 1시간 전에 좀 강한 눌림목이 나왔더라고요. 네, 좀 아쉽긴 하죠. 네. 오늘 제가 이 글로벌 증시 읽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좀 정해왔습니다. 우선 네. 미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정해왔는데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이 주택 착공에서 이번에 네. 이제 기존 주택 가격 판매가가 나왔는데 사실 3.4% 증가 수치는 나왔지만 이 수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2달 연속 감속세를 마감하고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부분, 맞아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10% 증가됐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주택의 문제가 뭔가 좀 고무적으로 풀리지 않는가. 네. 자, 무언가 미국은 글쎄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숨통이 좀 트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 유로본드 도입을 좀 진행하는 중인데요. 네. 이 유로본드라는 게 유로존을 사용하는 17개국 나라가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 제가 어제 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독일은요, 10년물 국채가 1.4%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돈을 이자만 지금 내주게 되는 상황인데 아마 독일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나라고 얘기하면 네. 주변 국가는 그러겠죠. 우리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잖아라고 아마 할 거기 때문에 네. 잘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밤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지표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국이 사실 지난 12일 날 올 들어 두 번째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지만 증시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소비와 이런 지금 이 소비 투자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자바오 총리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조차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뭔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이가 썩 좋지 않고 있죠. 네. 자, 일본으로 돌아가면은요. 이 신용등급을 2단계나 강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이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인데 신용등급을 2단계나 강등을 했는데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좀 부럽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OECD가 어떤 앵커가 그러시더라고요.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3.3% 다소 하향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다소란 멘트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만약에 OECD가 하향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올렸으면 아마 대에서 특히 헤드라인을 차지했겠죠. 네. 지금 미국은 숨통이 트이지만 이게 유럽 넘어가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글로벌 증시 읽으면서요. 이제 앞으로 남의 나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 단속부터 좀 철저히 해야 될 때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센 이야기 또 주제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제는요. 만약 증권주를 산다면이라고 정해왔습니다. 만약 증권주를 산다면 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또 신창원 대표님께서는 금융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증권주 산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박미라 앵커님이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면 네. 어떤 증권사를 샀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네. 어떤 증권사를 사야 될까요? 만약에 증권주를 산다면 저는 삼성증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그 이유는 어제가 며칠 전에 그 삼성증권의 사장님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물론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네. 통해서 고객들에게 사과를 했죠. 제가 지난주에 전문가분들 회원들한테 장 끝나고 사과라고 했는데 사과라는 전문가분들은 안 하고 증권사 사장님이 사과를 어쨌든 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주가 급락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이메일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대표가 본인 명의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증권사 계좌 개설을 했을 때 이메일을 적어놓은 고객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를 포인트를 보니까요. 그리스가 유로화를 이탈하더라도 충격은 상당 부분 흡수 가능하다. 자, 우리 삼성증권을 이용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비록 우리가 삼성증권이 마치지 못했지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토닥토닥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물론 네, 하여튼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메일이었어요. 네, 설마 삼성증권 사장님이 사과를 했다고 삼성증권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뭐 다른 증권사 사장들도 다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과해서 네. 증권주를 추천할 거면 모든 증권사 사장님들이 그런 거 뭐라야죠? 그 석고대자를 해야죠. 그러면 모든 증권 사장님이 석고대자에서 증시만 오를 수 있다면 뭐 무슨 짓은 못 하시겠습니까? 네. 자, 증권주는 물론 삼성증권의 사장님이 사과를 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온 건 아니고요. 증권주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내용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증권주의 이 유행의 역사를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마치 패션의 역사처럼 역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앵커님들은 이 동서증권이랑 고려증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자고요. 네. 예, 증권사관학교라고 불리우던 이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이 외환은행 전까지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망하자마자 이 대우증권이 1등 자리를 찾는데 1999년 대우 사태 이후에 1등 자리를 반납했어요. 아마 대우증권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니야, 우리 그때 1등 자리에 안 납쳤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9년도에 대우증권에 근무하면서 휴가를 냈는데 다음날 대우 사태가 터져서 제가 휴가를 반납한 그런 그 가슴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HTS 사이버에 특화시킨 대신증권이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이코리아로 인해서 현대증권, 그다음에 적립식펀드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이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을 모으고 있는 키움증권이 지금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삼성증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대우증권 다닐 때 굉장히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 삼성증권이랑 거래했을 때 이 통화 내용을 해보면요. 직원들이 굉장히 정말 죽도록 일을 하는데 네.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특화시킨 상품은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삼성증권이 이 자산관리라는 거를 내세워서 이제 자산관리에 네. 특화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삼성증권에서 이 자산관리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고객들한테, 아까 직원들한테도요. 직원들의 평가를
이 수수료 수익률이 아니라 관리하는 고객의 수익률을 따지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1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브로커레지로 좀 약간 돌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워낙 자체가 네. 바로 이 수수료를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자, 삼성증권이 그렇게 폼을 딱 잡고 자산관리로 잡다 보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증권사에서 우리도 자산관리 막 이렇게 자산관리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박미라 앵커님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네. 뭐 증권주 당연하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거래가 많이 또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뭐 박미라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증권회사에서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회사가 수익이 좋다,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어제 이 자료 만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요. 어떤 자료입니까? 예, 3월 결산 이후에 외부 회계 감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증권사들의 실적이 대대적으로 공시 정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뽑아왔는데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뭐 증가율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뭐가 증가되는지 보셔야 돼요. 네. 우선 NH농협증권은요.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율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5%, 당기순이익은 19% 증가를 했고요. 네. KTB 투자증권도 당기순이익 감소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61.4%에서 70.9%로 증가를 했고요. 유화증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감소율 증가를 했고요. 하나증권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멘트를 잘 짚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고할 때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이라고 얘기했는데 감사 마무리 결과 적자폭이 감소된 걸로 나왔고요. 골든브리지증권은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이라고 했는데 손실 지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보증권도요. 영업이익이 180억 원에서 176억 원, 영업이익 감소. 자, 증권회사 작년에요. 이게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3월만 결산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개인들은 돈을 못 벌었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화정이 이끌었던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실적이 딱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증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증권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까요? 왜 증권주가 갈 수가 없느냐의 부분을 먼저 짚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증권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리딘 투자증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뭐 이제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만약에 증시가 좋아서 이 리딩 투자증권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상장에 대한 바람, 증권주가 이제 같은 동종업계에 상장 바람을 좀 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을 돌파했다. 그래서 경제 인구 5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투자 모델이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서야 증권회사가 열심히 펀드 만들고 펀드 팔아대고 어떤 한 증권사가 펀드를 잘 파면 다른 증권사에서 역시 뒤통수 치는 식으로 계속 펀드를 팔아 제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정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모델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지금 일주일 만에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지난주에 굉장히 이 공포가 두려울 정도로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증권주들이 후두두두두 떨어졌습니다. 반등이 오면서요. 혹시 이제 지금 전문가분들이 증권주를 좀 추천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순복이가 보는 진정한 증권주의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중소형 증권사는 아직까지 M&A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증권 사장님이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시기를 저울질할 때, 자, 그 저울질할 때를 잘 짚어주면 증권주가 정말 빛이 발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좀 증권주에 관심 많았던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오늘 내용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도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할지 알려주시죠. 참 오늘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굉장히 네, 큰 이슈들을 앞두고요. 오늘 EU 정상회담에 과연 이제 정말 그리스를 잘 토닥거려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말 미국이 주택 시장이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반등이 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그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9억 원 매도를 했는데 오늘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일단 주식시장은 나 아직 조금만 더 올라가고 싶어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총룸의 승부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828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지수에 따른 시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850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는 1850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기는 현재 그 저점 확인 구간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1750에서 1775선 사이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5월 18일 저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850선 돌파도 가능하겠다. 시장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네. 평소하고 좀 다른 방식인데요. 보통 네. 때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높이고 내려가면 낮추는 방식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825선 이상에서는 100%, 25선 미만에서는 75%, 만약 1800선이 이탈되면 50%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떨어져서 1775선 이탈되면 그때 다시 무조건 100%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때 들어갔다가 추가 하락하면 좀 줄여주면 되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더 안 밀리고 가주면 고마운 거고요. 밀리더라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저점 지지대가 1750에서 1775선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이번에 위험관리 성공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전업 투자자 기준인데 직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 직장인은 약 한 네. 25% 정도 줄여주면 되겠고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직장인들은 전업에 비해서 약 25% 정도만 줄여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비중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는 어느 쪽일까요? 네, 먼저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기는 제가 하나씩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기전자,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원래 코스피에서는 4대 업종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인데 현재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현재 핵심은 역시 디지털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기는 증권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가 바닥일 때는 증권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찍고 최소한 단기 반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증권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 이제 제가 새로운 걸 언급해드리겠는데요. SNS 관련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치인 테마주하고 맞물려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월 11일 방송에서 정치인 관련주 전망하면서 문재인 관련주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고수익 저위험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관련주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홀딩하시고요. 이건 길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네. 제가 오후 7시에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네. 바로 한 달 전이었죠. 4월 18일 강연에서 제가 정확하게 1900선 무조건 이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이번에 오시면은 제가 시황과 업종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압축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요일이죠. 양승모 나정호 전문위원의 투자 전략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림당이 5일선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AS 해주시죠. 예, 예림당 같은 경우 이제 일전에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그 BW 물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물론 그런 부분과 또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같이 연동이 되면서 약간의 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하단 밴드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보유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AS를 해드리는데요. 앞으로 좀 길게 보시고 글로벌 아동 컨텐츠 업체로서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AS를 해드리는데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뭐 신규의 어떤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뭐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좀 손실 구간이지만 여러분들 우려사항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 의견을 계속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 긴 시각에서 보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단기적인 반등도 노릴 수 있고 네. 좀 긴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뭐 소외가 됐던 그러한 종목인데, 사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뭐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다 고스란히 좀 반납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1위의 종합 건설 업체인데요. 실제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 2분기 때 뭐 베네수엘라 정유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5월달 내에 수주가 가능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 어떤 발전 프로젝트라든가 방글라데시 복합 화력 프로젝트, 이러한 부분들이 수주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29억 불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로 따지면 3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또 1분기에 해외 수주 이러한 금액이 한 7조 원이 넘는 그러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예상 수주 부분을 다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적 부분을 확인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가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같이 싸잡아서 다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은 PER이 한 9배, 9.7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2006년 이후에 지금 최하단 밴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하락하고 있는 건설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라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관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 이하 67,000원에서 67,50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74,000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저점인 6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승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 어제 원익 IPS가 7% 급등하면서 단숨에 21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저는 접근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투매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다소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제 다시 또 그 원익 IPS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이전 매물 구간에 일단은 그 매물 진입 장벽이 이제 진입한 만큼 일단 매물 소화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인지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두 가지의 케이스가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매물을 당당하게 돌파를 하고 단기 시세를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는 매물을 비껴내면서 시간을 두고 회복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분봉상으로는 반등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서도 최근 시장의 기준이 되는 주봉선상에 20일선은 좀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판단하여 바로 시세를 주는 쪽보다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시세보다는 또 중장기 관점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모멘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최강주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부담감도 있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AS 해주시죠. 네, 포스코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자 동향을 잘 체크하면 답이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흐름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순매수하는 업종이 좀 눈에 찾아보기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근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사고 기관 투자자들이 팔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혼조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시장 수급과 동일한 양상에서 일단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시장 수급에 대한 모멘텀, 즉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들이 동업 중에 쌍그리 매수세가 나온다면은 최근에 보여준 낙폭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 포스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바닥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최강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현재의 가격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점검도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STS 반도체가 외국인 순매수 보이면서 5일선 회복했는데요. AS 해주시죠. 예, 어제 시장의 큰 폭의 상승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하지만 6,000원대에 안착한 모습과 외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모습이고요. 금일 전략은 추가 흐름을 매일 관찰하겠지만 일단 중기 보유하시면서 21선 저희가 매입했던 매입가 근처에 가게 되면 전략을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6,000원 전후에서 가능하시고요. 기보유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추가로 포트에 지금 현재 수익 중인 율비스나 국보디자인이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더 큰 수익을 목표로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IT 업체인 큐로컴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큐로컴은 원래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백신 관련해서 스마젠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젠의 에이즈 백신 관련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좀 반복했습니다. 최근 충분한 기간과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되고요.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에이즈 백신의 임상 시험이 순조롭게 좀 진행된다는 뉴스가 최근 반등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상 시험에 대한 진행이 좀 가속화될수록 주가는 추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큐로컴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격대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2,3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네, 이중환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국콜마가 갭상승하면서 5일선 위로 뛰어올랐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다시 또 수익권으로 올라섰는데요. 미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쉽게 팔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동종업종이죠. 코스맥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시세를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발이 늦었다는 것 뿐이지 향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은 더욱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더라도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요.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5%나 10%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하시고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는 자세를 취하시자. 그래서 단타로 갈아타기를 해서는 지금 장에서 쉽게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SBM도 4%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 AS 해주시죠. 예, 그 SBM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떨어지더라도 솔직히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걱정이 안 되고요. 지금 어차피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지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청자분들한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저도 곧장 올라갔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추세 자체가 깨진 게 아니고 실적 같은 경우가 꾸준히 나오는 기업을 그렇게 쉽게 제가 매몰차게 손절을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투자를 계속적으로 홀딩을 한번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S1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S1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가 폭이 생각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좀 크게 나타나는데 항상 외국인이 장 막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약간은 주가를 조금 조정하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하시고요. 일단은 57,000원에서 56,500원 사이는 여기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맥점을 우상향으로 돌파했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신고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은 쉽게 파시면 안 되죠. 그리고 카메라 묘들 800만 원 속 그러가 나오면서 거기 카메라 묘들에 대해서 대덕 GDS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시자. 그래서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활기찬 수요일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